최명신 장군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40분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무총리 자리 거절한 최명신 장군의 믿음과 사랑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그 아니라 그 이상 높은 자리도 내가 국민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척조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거절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복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를 대통령단의 높은 자리를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최명신 장군은 한국의 그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시며 한국 전쟁의 영웅이세요. 그 병사들은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은 후에 나를 병사들 묘지에 같이 묻어달라고. 장군 묘역이 따로 있거든요. 장군 묘역은 화려하죠. 장군 묘역에 나를 묻지 말고 나를 병사들 묘지에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후에 그 병사들 묘지에 거기에 같이 묻히셨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평소에 장군 시절에 병사들을 뭘로 생각했냐? 친구로 생각을 했어요. 친구. 전우. 그래서 병사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 그 병사들을 보면은 야 친구야 이 친구들아 그랬다는 겁니다. 북한에 그런 장군이 있어요? 예? 북한선 동무 그러죠? 이 동무 한나 새끼야 그러죠? 예? 북한에서 동무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 친구는 나랑 진짜 인격적으로 대등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친밀하고 형제와 같은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병사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장군들 중에 이 병사들, 저도 사병 출신인데 사병 병사 출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 누구냐면 최명신 장군이에요. 이게 이 또 우측에 사진 있죠?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병사들 묘역에 가서 뭐 하고 계세요? 참배하고 계시면서 거수경례하고 계시죠? 저 때 이제 육군 중장 때입니다. 그 월남서 사령관 하고 계실 때. 자, 그럼 최명신 장군은 어떤 인물이냐? 내조부가 교회를 세운 장로세요. 내조부가 언제 세웠냐? 1890년 초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1890년이니까 기독교 들어온 즉시죠, 즉시. 얼마 안 되고 나서 평안남도 중화군에 덕회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때 교회 크기가 한 300명 정도 예배 볼 수 있는 크기였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돈 없이 교회 건물 줘요? 누가 돈 없이 줘요, 안 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재력도 그때 당시에 초가집에서 한국 사람도 하루 세 끼도 밥 먹고 살 텐데 한 끼 두 끼 먹고 살 텐데 교회 건물을 300명이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외할아버지가 아마 돈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딸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그래서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민 독립운동가예요. 한민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최명신 장군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동생 최명세 소위가 있는데 최명세 소위 동생은 한국전쟁 때 1951년 양구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친동생이 아니고 뭐예요? 의형제 동생이에요. 그 동생은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민군 육군 중장이 데리고 다니던 고아였어요. 근데 그 인민군 육군 중장을 생포를 했어요. 근데 그 인민군 육군 중장이 내가 당신에게 이 고아를 맡기겠다. 불쌍한 아이니까 나는 자살해 죽을 텐데 이 아이를 남조선에서 잘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자기가 인계받아가지고 키워서 이 서울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시키고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죠.
예? 그리고 모 대학교에 한양대학교를 알겠는데 교수로 하시다가 이분도 지금 거의 뭐 80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 최명신 장군의 양력은 뭐 전부 다 뭐 다 전투 기록이에요. 전쟁 기록, 군대 기록이고 나중에 이제 제대하시고 나셔가지고 베트남 찬전 유공 전후회 하시고 베트남 선교회 회장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 순복음교회 장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언대로 병사들 묘역에 거기에 안장을 했습니다. 뭐 훈장을 받으실 게 굉장히 많으시죠. 6.25 때 그 북한군을 엄청나게 물질렀기 때문에. 그 최명신 장군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무슨 탈북민이에요? 그렇죠? 북한서 탈출하셨어요? 예? 예? 북한서 탈출하셨으니까 공산주의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어요. 예? 공산주의를 싫어했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예? 왜 공부를 했냐?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외정 때 항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대개 칼막스의 자본론이나 그 병준법적 유물론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식민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서적을 갖고 있어서 집에 그런 서적이 있어서 그런 서적을 혼자 좀 읽고 자본론, 변준법적 유물론을 좀 공부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하셨는데 이게 기독교 사상하고 전혀 안 맞아. 틀려. 엉터리야 전부 다 얘기가. 그러니까 지식은 갖고 있어요. 빨갱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45년대 9월달, 8월달에 소련군이 들어왔죠.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는 이 김일성을 앞세우고 김책을 앞세웠죠. 김책 다 아시죠? 예? 근데 김책을 만났어. 예? 김책이 이 동네 그 덕혜교에 있는 근처에 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김책이 평양 학원을 세워가지고 평양 학원 원장을 했어요. 지금 저게 뭐냐면 정치대학원, 정치학원장이야. 그때 정치학원. 그 북한의 최고 엘리트 양성하는 거기 원장을 했는데 최명신 청년을 만났는데 이따가 21~22살 때였습니다. 최명신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본론을 알고 변증법도 유물론을 알고 소련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련론을 하고 자본론을 알고 병증법도 유물론을 하니까 유식한 인텔리 아니에요. 인텔리 아니에요. 그 북한에서 야 이거 북한 땅에 우리 조선 땅에 이런 유능한 청년도 있는가? 당신 소련 말도 하는가? 그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직접 직접 얘기해요? 누구한테? 김일성이한테 이 유능한 지식 청년이 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을 만나게 합니다. 김일성을 만나는데 김일성이 만나자마자 악수 딱 하면서 동무야말로 나하고 같이 이 공화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요. 내일 아침부터 내 비서로 출근시키시오. 출세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날 돌아와서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절을 했어요. 통보를. 나는 같이 일 안 한다. 그랬더니 금방 최명신 장군이 그때 최명신 청년이죠. 청년이 덕혜교회 청년부 교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덕혜교회를 와가지고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덕혜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폐쇄시키고 때려부시는 거예요. 때려부시니까 최명신 장군이 청년이죠. 최명신 청년이 거기서 공산당원들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당신들이 겁없이 이 하나님을 뭘로 보고 이 교회를 때려부시냐 그랬더니 공산당원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신다 하나님을 너 왜 가짜로 얘기하냐 그랬더니 네 눈에는 공기가 눈에 보이냐? 공산당원들 보고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공기는 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공기처럼 살아계신다. 그러고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더니 어머니가 너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 너 여기 있다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정도 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남쪽으로 혼자 탈출을 하는데 황해도 쪽으로 내려오는데 경기도 황해도 넘어서 경기도 연천 전곡 쪽으로 왔는데 거기서 붙잡혔어.
그때는 38선 2국이거든요. 북한군한테 붙여져가지고 거기서 북한군 장교들이 너는 시베리아 행이다. 너는 시베리아 형무소로 간다. 그랬는데 그 유치장 안에 있는데 북한군 아니 소련군 대자가 지나가는 거야. 소련군 대자가 창문을 보니까 지나가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러시아어. 소련어로 하니까 소련 말로 동무 반갑소 하고 큰 소리를 친 거야. 소련 말로 군간 동무 반갑소 하고 소리치니까 소련군 대자가 소련 말이 들리는 거야. 야, 한국 땅에서 소련 말을 이제 처음 듣는 거야. 그래서 반가가지고 그 북한군 장교들 보고 문 열어라 갓나사카들아.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너 어디서 소련 말을 배웠냐? 나 자본 놈 달고 변준고추 인물론도 안다. 그러고 나 지금 서울에 가는 길이다. 서울에 왜 가느냐? 내가 서울에 가서 돈 많은 사람을 잘 아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모스크바로 공산주의 공부 더 하러 유학 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유창한 소련어로 얘기하니까 그 소련군 대자가 너무 기뻐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공산주의 공부하려고 그래? 이 동무 놔주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북한군 장교들 보고 이 동무 뭐야? 놔주라. 그래가지고 풀려나갔어요. 풀려나가지고 서울에 온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죠. 그래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원래 목사가 꿈이었어요. 목사가 꿈이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좌익우익 공산당들하고 그냥 이 우익 청년들하고 매일 싸움하고 뭐 나라가 혼란해. 그래서 이 혼란한 나라 틈에서는 목사보다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이 돼야 되겠다. 나라를 지키려면.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육사 5기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6개월 교육을 받고 육군 소위가 돼서 인간이 됩니다. 근데 육군 소위가 인간 되자마자 처음으로 부임한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 4.3 사건 아세요? 네. 제주 폭동 사건. 공산주의 폭동 사건. 그 제주 4.3 사건 진압부대로 갔어요. 인간 되자마자.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의 산 증인이 아니에요. 산 증인이시죠? 4.3 사건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군대가 그 진압부대가 국군 구연대인데 구연대가 빨갱이 폭도의 지휘를 맡고 있는 거야. 구연대 자체가. 이 화살표를 보세요. 김달삼이가 총 그 제주 4.3 사건 폭동 사건의 주모자야. 그 김달삼의 묘지입니다. 저게 어디 있는 묘지예요? 평양에 애국열사 묘지 있죠? 거기 있는 게 거기 김달삼. 저기 제주 폭동 주범이에요. 김달삼 동지 남조선 혁명가 그러고 딱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비에 서 있죠? 그리고 그 우측에 그 지시를 받는 게 구연대 대대장 5.1군 소령이야. 구연대 대대장. 그때 소령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군에서 장교가 많지 않을 때가. 그래서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그 최명신 장군이 소대장인데 또 소대장이 중대장 문산기 중위가 그 5.1군의 지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의 중대장 대대장이 다 뭐야? 빨갱이야. 빨갱이. 폭도하고 지시를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문산기 중위가 그 최명신 장군 상급자 중대장이 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잠자는 걸 죽여. 그래서 구연대장이 죽어. 누구한테 죽어요? 부한테. 저 문산기 중위가 하사시켜가지고 잠자는 걸 총으로 쏴 죽여. 그러니까 그리고 이 최명신 장군 소대의 소대원들 자기 부하들의 반이 빨갱이야. 반이. 그래서 소대장으로 부임해서 소대장으로 부임했으니까 이제 무슨 좀 후나 같은 전설 같은 얘기를 좀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소대원들이 전부 다 그냥 눈에 도끼를 품고 자기를 노려봐가지고 얘기를 중단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연대장이 죽은 다음에 무서워 안 무서워? 자다가 죽은 다음에 연대장은 최고급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밤만 되면 잠자리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도 잠자다가 죽을까봐. 어떤 날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고 어떤 날은 변소 밑에 가서 자고 원래 숨어서 자느라고 그렇게 자면서 숨어 다니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숨어서 다닌다고 살 수가 있겠냐? 어? 언젠가는 저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도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는 메시지가 뭐냐? 부하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경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 소대원들을 정말 그때 결혼은 안 했지만 자기 동생보다도 더 사랑으로 베풀어줬어요. 그 부하들은. 그 무시무시한 가운데서. 부하들은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줬더니 전향하는 소대원들이 나오는 거야. 공산주의가 싫고 이제 소대장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소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부하들이 몇이 나왔을 때 자기가 여름이었어요. 4월에 갔으니까 좀 있으니까 여름 아닙니까? 목욕을 하는데 총탄이 날라오니까 누가 그 빨갱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때 그 전향한 부하들이 자기를 살려줬어요.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최명신 장군은 그때서부터 모든 걸 뭐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 목숨 모든 거를 하나는 산다. 그 믿음이 확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그 한국 그 다음에 그 제주 4.3 사건이 40회 정도 되니까 좀 이따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한국군이 어디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저 왼쪽이 낙동강 전선 전투예요. 낙동강 전투까지 내려왔죠. 낙동강까지. 낙동강이 무너지면 대구 무너지면 그냥 부산돼서 뭐야? 적화 통일되는 거야. 그 적화 통일되면 누구의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소원대로 되는 거지. 김일성이 뜻대로. 모택동, 스탈린 그런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낙동강에서 낙동강이 대구 바로 위안에 거기서 이제 전선이 형성이 돼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그때 이제 미군이 이미 들어와 있었죠. 전쟁 도와주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인천에서 서울을 딱 그냥 중간을 딱 잘라버리니까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밑으로 공격하고 낙동강 밑에서 위로 공격하니까 북한군이 새 꼈어 안 꼈어요? 새 껴가지고 도망에 들어가는 게 어느 주로 많이 도망에 들어갔어요? 후퇴를 못한 인민군들이 북한군이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 공비가 된 거예요. 거기 원래 있던 남노당들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일부는 북한으로 후퇴에 올라가고. 이때 북한으로 자기 사단을 그대로 거의 손상 안 입고 북한 쪽으로 후퇴시킨 인민군 사단장이 있어. 그 인민군 사단장이 누군지 아세요? 방호산이야, 방호산. 방호산. 분단장 때 숙청당했지. 방호산. 그 저 팔로군 출신. 그래서 그때 이제 최명신 장군은 경북 영천에서 전투하고 있다가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북진을 계속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평안북도 덕천까지. 그때는 최명신 장군이 진급을 해서 이제 소령으로 대대장 할 때요. 평안북도 덕천까지 올라갔고 여기 우측 사진은 요거 뭔지 아세요? 국군 육사단 7년대가 압록강 초산까지 가가지고 압록강에 물을 수통에다 담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이 눈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압록강 초산까지 가고 최명신 장군 사단은 덕천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미 해병대는 그 한경도 장진호까지 들어갔었고 그리고 국군 일군단은 청진까지 들어갔으니까 거의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강계 여기 저 정도 거리 얼마 안 남아서 백두산 요 근처 군이 그때 누가 내려와? 중공군이 대거 내려오면서 예상 못했던 중공군이 대거 내려오는데 그때 또 11월 달이 되면서 날이 추워 안 추워? 추운데 중공군이 대거 내려오면서 북군하고 미군이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최명신 장군 부대도 후퇴를 하는데 자기 본대하고 떨어져 나갔어. 중공군 포위로 인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어느 이 최명신 장군이 이제 한국 군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자꾸 신고를 하잖아. 인민군하고 중공군한테. 그래서 이 최명신 장군이 나는 가짜 국군이다. 평안도 말을 해야 안 해요. 평안도 말을 하잖아. 평안도 청년이니까. 난 가짜 국방군이라고.
내래 인민군 군관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면에서 오는데 그 초막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인민군이 포위를 했어요. 바깥에서 포위를 했는데 자기는 선호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부하들 보고 니네들은 알아서 하라. 나는 인민군의 포로가 되기가 싫다. 나는 여기서 자살해 죽겠다. 그래가지고 곤충을 빼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막 쌌는데 곤충알이 안 나. 자기 곤충알이. 총알은 있는데. 총알은 있는데 딱 하고 소리 나고 딱 해서 자기 죽었는 줄 아는데 살았어. 하나님이 도와줘. 총알이 안 나가. 총알이 안 나가니까 부하가 중사가 하나 그때 보고 있다가 자기 손을 딱 쥐면서 그때 대대장이었거든요. 대대장님 우리 보고 살으라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 야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싸가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포위대 있잖아요. 포위대인데 인민군이 방아를 쳐들어오는 걸 자기 쏠 때는 총알이 안 나가던 게 인민군을 향해서 쏘니까 그대로 나가. 인민군 들어오는데 방아를 아니라 자기 총알 안 나갔는데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그냥 당겼는데 뽕뽕 당기는데 두 명 다 맞아 죽었어. 참 신기해 안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고는 뛰어나가서 밖에 있는 인민군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 탈출한 거야.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그렇게 몇 번을 남겼어요. 몇 번을 남겨가지고 강화섬에 도착했다. 거기서 배 타고 당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분은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해서 안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누가 다 살려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 생명과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 맡기면은 용감해져 안 용감해져? 용감해지네. 그래서 이 천정신 장군이 어떤 군인이 돼? 용감한 군인이에요? 겁 많은 군인이야? 용감한 군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알려진 거야. 군대에 알려져가지고는 중령으로 진급을 시켜요. 중령으로 진급을 시켰는데 한국군에서 유격들을 만들어. 백골병단이라고. 이름도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그래서 51년 3월에 백골병단을 창단해. 그 백골병단 마크야 저게. 마크인데 이 밑에는 뭐냐면 이 백골병단 사람들이 인민군 군복을 입는 거야. 인민군 군복을 입고 인민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민군을 쑥대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우측에 사진 있죠? 인민군이 아니야. 인민군이 아니에요. 인민군인데 저게 백골병단이야. 이거 백골병단 실제 사진이야 여기. 건국이래 최초의 작전. 백골작전이다. 그래서 이 1951년 3월인데 정보가 들었어. 강원도 인제 쪽에 인민군 유격사령관이면서 조선노동당 제2비서 높아요 안 높아요? 기론팔 중장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습격해라. 그래서 그 임무를 받고 백골병단 단원을 데리고 인민군 군복을 입고 그 인민군 유격부대 후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부대를 박살을 내고 기론팔 중장, 유격사령관 기론팔 중장과 참모장, 강칠성 대장을 생포하고 부하 장교만 25명을 생포해. 대단해 안 대단해? 장교만 25명을 생포해가지고 강릉 쪽으로 내려와요. 강릉 쪽으로 내려왔는데 군복이 어떻겠어요? 전부 다. 다 피야 피. 피겠어요 아니겠어요? 유격전을 했으니까 다 죽이고 막 했으니까 피일 거 아니에요? 피죠. 그거 내려왔는데 그 피 묻은 군복 그냥 이런 거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때 박정희 대령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령이 부사단 참모장이었는데 최중령 당신 같은 영웅을 이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안 알아주냐 이거야. 나하고 가서 식사하고 소주를 한잔하자고. 근데 원래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소주를 안 먹는데 그날은 박정희하고 박정희 대령하고 소주를 먹었어요. 그때서부터 누구하고 인연이 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유격전에 잘 알아 못하나? 유격전의 명세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잡혔던 인민군 중장 기론팔이 소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소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기론팔 중장을 원래 포로를 끌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장군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너무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나 자결하게 해달라. 자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원래 자살하게 좀 안 두거든. 근데 최명신 장군이 당신 차 일빨갱이지만 의로운 사람이다. 그 정도 군인 정신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뺏었던 권총을 줘요. 기론팔 권총을. 그 방에서 둘이 얘기했거든. 기론팔인데 권총을 주고 당신 자살하라. 그러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뻥 하고 죽었어. 자살해. 죽었는데 부하들이 뭐냐면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 권총을 들고 뒤돌아서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권총을 쏴서 죽으면 죽을 텐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최명신 장군이 뭐, 야 사람의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내가 죽게 되면 그놈한테 죽지 않고 딴 데서도 죽을 수 있다. 살려주려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살려준다. 믿음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그래서 그 기론팔이 소년을 부탁한 거야. 아까 이 얘기야. 죽을 때 이 고아를 대신 맡아서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키워서 그분을 한국의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우리보다 좀 나이가 많죠. 그 사람이 한 11살 아래라고 그러는데 최명신 장군보다. 자, 그 다음에 이 백골병단을 지휘해서 이제 그 대성공을 했잖아요. 대전투에 승리하고 인민군 후방에 들어와서 유격부대를 다 박살을 냈으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쉬다가 또 전선에 또 나가게 됐어요. 이 위에 이름이 뭐야? 양갈보고지야. 양갈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갈보는 무슨 뜻인지 모르시구나. 그래서 묻지를 않으시는구나. 이 갈보라는 게 창녀란 뜻이야. 창녀. 갈보가 무슨 뜻이에요? 창녀는 알아요? 창녀? 창녀란 뜻이야. 그러면 양갈보는 뭐야? 양. 서양 창녀다. 서양 사람들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녀다 이게. 그래서 양갈보라고 그래. 양갈보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고지 이름이 양갈보 고지야. 양구에 있는데 왜 해피름이 양갈보 고지라고 그럴까? 양갈보는 정조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는 고지다. 이게 주인이 없는 고지. 주인이 없는 고지니까 어떤 고지예요? 오늘은 인민군, 내일은 국군. 오늘은 인민군, 내일은 국군. 매일 바뀌어 매일. 고지 주인이 매일 바뀌니까 전투가 어쩌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인민군이 살아나고 내일은 국군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인민군 살아나고 국군 살아나니까 전투가 어떻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그 전투를 하는데 연대장이 1년도 못 가서 6명이 죽어나갔어. 연대장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연대장이 5명에 6명이 전사에 나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연대장이 그렇게 5명이 죽을 정도니까 전사할 정도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최명신 장군이 부연대장으로 가서 중령이나 자기가 부임에 가자마자 며칠 다니다가 자기 연대장이 또 죽었어.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연대장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 지원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 당신 그게 칠사들 5연대인데 5연대장으로 가. 그러면 전부 다 뭐야? 고개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연대장 최명신을 대장 진급시켜가지고 네가 연대장해라. 너 용감하니까.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 성격이 어때요? 마다해.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제가 고지를 하라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시죠. 그래가지고 연대를 맡아서 연대장을 하면서 한 열흘간 작전을 짜고 병사들을 특수훈련을 시키고 유격대를 지휘했으니까 유격훈련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시켜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고지를 뺏었어. 고지를 뺏으니까 인민군이 계속 공격해 안 해요. 열흘이고 그냥 보름이고 계속 공격해 오는 걸 끝까지 막았어. 끝까지 막아가지고 완전히 누구 고지를 만들었어? 한국군 고지를 만들었어. 한국군 고지를 만드니까 병사들이 무슨 고지라고 이름을 바꿨어? 절개고지로.
어? 절개를 지킨다 이제 이거는 한국분에게. 예? 그래서 이분이 무슨 신화가 또 있어요? 양갈보 고지를 절개 고지로 바꾼 신화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용감해 안 용감해? 용감해요. 예? 용감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고지전 영화에서 이거 따온 거고 저 우측에 이 사진이 있어요. 요거는 이 양갈보 고지전 이후에 M1 고지전이 또 있어. 양구 쪽에서 그게 제대 직전에 60년대장 할 때 거기도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이에요. 한국군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은 거야. 고급 장군들이 와서 여기서 최명신 장군이 요 분이야, 요 분. 최명신 대령. 자, 이 사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 두 번째. 아, 잘 찾으시네. 네. 박정희 대통령이. 가죽잠바 입은 분. 네. 일단 똑같은 대령이었어. 이때 박정희 대령은 좀 고참 대령, 좀 대령 고참 선 대령이죠. 먼저 진급했으니까. 이게 김용배 소장, 강문본 중장. 요분이 송석하 준장이야, 사단장. 그래서 이 전쟁 직전까지 그 연대장 하면서 끝까지 전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 60년대장이 했는데 24단, 그 24단이 그때 창단을 했어요. 창단, 새로 전투 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창단을 해서 그 M1 고지전 엄청나게 헌했는데 거기 투입을 하니까 그 사단장은 송석가 준장을 임명을 했는데 사단장이 그 최명신 대령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연대장으로 데리고 전투를 안 하면 나는 사단 지휘를 안 하려고 그런다. 사단장을 안 하려고 그런다. 당신이 꼭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육군본부에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최명신 대령을 연대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M1 고지를 탈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준장으로 진급하고 58년도에 그 일본 사령부 참모 작전처장으로 부임하십니다. 작전처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때 일본 사령부 참모장이 누구냐면 소장했던 박정희 장군, 박정희 소장했던 분이에요. 박정희 소장이 그때 일본 사령부 참모장 하셨고 그때 최명신 준장이 일본 사령부 작전처장했어요. 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또 만났군요. 또 만났군요. 또 만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 누구예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뭐야 뭐예요? 보인다. 보이죠? 보이고 이 최명신 장군이 어디쯤 있어요? 여기 키 크신 분. 또 같이 근무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연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그리고 이 최명신 장군이 6.45기 생도 때 생도대장을 하면서 교관을 했어. 그러니까 사관학교 시절에 생도대장 하면서 교관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백골병단 전투 승리하고 나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24단 그 60년대장 할 때 M1 고지 전투에 또 찾아오셔서 방문해서 또 같이 사진 찍을 정도로 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또 만났어, 안 만났어?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나면서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인생과 국가 간 전쟁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추측사.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그 강릉에서 백골병단 지휘하고 내려와서 온 군복이 피 묻어 있을 때 박정희 대령이 최명신 중령 보고 당신 그 군복이 뭐냐? 그 박정희 대령은 그 후방에서 사단 참모장 하고 있었으니까 군복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령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줬다. 자기 군복을. 당신 내 거 입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때 최명신 장군 효고록이 자기가 정말 박정희 대령한테 인간적으로 감동받았다.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한국군에도. 이 남자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 여자. 물론 여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해? 물론 이쁜 여자도 좋아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여자를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나를 알아주는 여자. 부인
그래서 부인이 얘기가 자기는 남편이 너무 멋있었대. 본인으로만 멋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으로도 멋있었대. 그러니까 이분은 뭐야? 사랑이 누구에게나 가득 찬 분이야. 아까 얘기했죠. 부하들 사랑, 부하들 사랑, 동료들 사랑, 국가 사랑, 국민 사랑, 또 누구 사랑? 사원이 자기 부인 사랑. 그래서 5.16에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박정희 대통령 관계 얘기. 그래서 뜻이 맞아서 그 5.16 나기 전에 4.19 학생혁명 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란하고 말도 못했어요. 뭐 북한의 학생들이 가서 뭐 북한 대학생들 만나자, 백두산까지 가자, 뭐 판문점에서 북한 사람들 만나자 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력이 약할 때야. 강할 때가 아니라 북한보다 경제력이 굉장히 낮을 때요. 1960년 초에. 그러니까 북한이 내키기가 쉬워. 그래서 군사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거는 뭐냐면 깡패들 소탕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군사혁명에 성공을 해서 출세길이 열려 안 열려? 거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때 5사단장을 했는데 5사단 병력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온 거야. 박정희 지지하러. 사단 병력을 끌고 박정희 지지하러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힘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5인 안에 들어가요. 5인 안에. 주요 멤버, 혁명 주체 멤버 5인 안에 들어서 혁명 감찰부장까지 해. 감찰부장까지 하는데 이분이 군복을 안 벗어. 그냥 군대 생활을 계속해. 군복 벗고 정치 나가면 장관 막 이런 거 할 텐데 왜? 혁명 공약의 6조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군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있어. 우리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다시 군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약속대로 국민에게 얘기한 약속대로 사회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군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군복무를 계속해요. 군복무를 계속해가지고 그래도 자꾸 자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갈거 안 갈거? 갈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기호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강는 사람들이 나와 안 나와? 강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군사유학을 가요. 그걸 피하러. 그래서 군사유학 갔다가 2년 후에 와서 다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제 소장 진급을 했는데 그때 월남 결정이 난 거야. 그 월남 알죠? 베트남. 파병 결정이 난 거야. 근데 월남전은 유격대전이 아니에요. 게릴라전이 아니야. 게릴라전이죠? 유격전이죠? 밀림에서. 근데 이분은 게릴라전에 경험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래서 이분이 월남에 가는 내항호 사단 사단장으로 가면서 그 한국군 베트남 주둔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서 가요. 가서 엄청난 이 전공을 일으키죠. 전공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서 이 베트콩들이 한국군이 가면 다 부들부들 떨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갔을 때 미군이 지휘를 받으라는데 난 미군 지휘 안 받는다. 우리가 미군 지휘를 받으면 미국의 용병이 된다. 한국군 독자 작전을 해야 된다. 당신네들은 게릴라전을 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미군은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전쟁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탱크로 그냥 대평을 해서 전쟁한 거지. 밀림 전쟁은 당신들은 잘 모른다. 나는 유격전을 잘한다. 밀림 전쟁은 부대를 크게 해서 만들면 진다. 소규모 부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중대단이 기지를 만들어서 중대단이 전투단을 만들어서 전투를 해가지고 한국군 일개 중대가 베트맹이죠. 월맹군 일개 연대를 까부시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놀라서 최명신 장군한테 와서 배웠다고. 그 작전.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암살 대상 1호야. 최명신을 죽여라 이게 최명신을. 한국군이 맨날 승리하니까. 그런데 최명신 장군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베트콩 100명을 놓치더라도 양민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베트콩 100명을 놓쳐 잡지 못하고 그러더라도 베트남 국민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군은 그걸 철저히 잘 지켰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한국군이 뭐 베트남 사람들 학살했다 이거는 전부 다 누가 만든 얘기야? 좌파가 만든 얘기야. 좌파가.
자,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엄청난 공을 세워가지고 미국이 감사해, 고마워해. 예? 그리고 미군들이 그 군대 공사, 그 물자 내리려면 군대에서 항만에 공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사부로 한국군 해병대를 보내가지고 경비를 써줬어. 그래서 그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니까 미군 측에서 한국 건설회사에다가 일을 주기 시작한 거야. 1960년대에. 그래서 한국의 해외 건설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그게 중동 건설까지 연결된 거야. 그 중동 건설이 아니었으면 한국 부자가 못됐죠 지금. 그 중동 건설의 실마리를 누가 만든 거야? 최명신 장군이 월남에서 전쟁을 하면서 공을 많이 세우고 미군 장군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고 신뢰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월남 그 중동 건설을 월남전 끝나고 나서 주선해 준 거야. 주선. 미국은 공병단이 주선해 줬어. 그때 한국의 건설회사 실력이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서 65%뿐이 안 돼. 내가 그때 건설회사를 다녔다고.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중동 건설에도 돈을 벌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건 나중에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자, 이게 장군명이 이렇게 훌륭해. 예? 근데 여기에 누우실 수가 있는데 어딜 선택하셨어? 우측에. 타병묘. 나는 죽은 다음에 월남전에서 전사한 병사들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하고 같이 지내겠다. 그들은 나의 뭐야? 친구다. 이게 나의 친구. 나는 전이 옆에 눕겠다. 이거. 훌륭해 안 훌륭해? 아니, 죽어서도 훌륭해 안 훌륭해? 훌륭해.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은 최명신 장군을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최명신 장군만 끌어들이면 왔다야 아니야. 왔다야 아니야. 살아계실 때. 한국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 그 1000만 명이 다 존경한다고. 그러면 최명신 장군 하나 내 편이 되면 1000만 명이 다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정당에서 계속 꼬시러 와. 그 월남에서 들어온 이후에 우리 정당으로 오라고. 근데 이분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영원한 군인이다. 나는 내 병사들이 영원한 친구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은 뭐야? 친구 대니까 친구. 예수님처럼 내 병사들이. 자, 이거는요. 이 사진은 우시는 사진이죠. 그게 월남 사령관 할 때, 6월 사령관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호축을 해서 한번 한국에 들리라고, 한국을 들리라고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옛날에는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에서 청와대를 가는 도중에 동작동에 국립묘지가 있다고. 근데 대통령이 불러서 맨 먼저 어디 가야 돼? 청와대 가야 되는데 청와대 안 가면 국립묘지가 가요. 국립묘지 가가지고 월남에서 전사한 파병 용사들, 전사한 파병 용사들 묘역에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참배. 격려하신다고 거기서 모시는 거야.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부관이 장군 청와대에서 믿게 모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내 병사들이 더 내 마음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분의 성공 요인, 자, 금방 끝납니다. 이분이 뭐예요? 원대실의 믿음이죠. 목숨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공산주의의 죄악을 잘 알아, 몰라? 잘 알죠. 그리고 자식들을 뭐 예수님 사랑으로 된 사랑으로,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귀히 여기니까 우리나라에서 병사 사병 제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는 다 사병 제대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월남전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최명신, 우리보다 좀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최명신 장군 알아. 다 존경하고 그래. 대단하고 용감하고. 이분이 권력과 재물에 탐욕있으면 부자도 될 수 있었고, 권력에 탐하면 국무총리까지도 될 수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할 삼성계열하고 유신할 때 최명신 장군 혁명동지고 옛날서부터 하니까 불러서 얘기한 거야. 뭘 얘기했냐?
내가 장기 집권하는데 협조해달라. 날 지지해달라. 그러면 국무총리든 뭐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알아요?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반대한다고 각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단연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편됐어요. 군복을 얻었어요. 근데 나 군복 벗고 정착에 쏘로 뭐 되는 거야? 국무총리 되는 거야. 국무총리. 그래서 이 국무총리 자리도 거부한 거 왜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6.25 때 전쟁 동지고 혁명동지인 박 대통령의 말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 믿음으로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감사로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뭐가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말을 듣고 국무총리를 했다면 존경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존경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네? 그분도 어쩔 수 없구나. 독재자의 협력했구나. 자리가 탐나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남자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그거를 거절하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영혼을 만들어주고 살려주고 만사해결 다 해주신다. 이걸로서 끝내기 전에 저는 참 후회가 많습니다. 이 천명신 장군 공부하면서 저도 학생들 교육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왔는데 정말 내가 천명신 장군처럼 학생들을 사랑했다. 정말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의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